네, 목요일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세 분의 기자분들이 나와 계시죠. MBC 조승원 기자,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그리고 한겨레 정유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유경 기자는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제작진이 다급하게 부탁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와주셨어요. 일단 감사하고요. 근데 오늘 다른 이슈가 뭐가 중요하냐, 뭐 송송 이야기가 중요하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맞습니까? 아니, PD님이 와서 얘기해달라 그러길래 네. 지금 국회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군요. 이러면서 그래요? 제가 그때 좀 약간 당황했습니다. 국회 상황이 물론 중요하죠. 그렇죠. 물론 국회 상황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과 관심 있는 건 우린 또 다르니까 안타깝습니다. 기자분들 소위 지라시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도 아침에 저는 무슨 문자 같은 걸, 지라시는 아니고 문자 같은 걸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좀 위험한 건지 좀 얘기도 해주시고요. 오늘은요, 보이는 라디오로 즐길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MBC 라디오 앱 미니로 지금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검색하시면 됩니다. 연예계 소식 나온 김에 이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죠. 이 조승원 기자님. 어제 양현석 전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서 9시간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참고인 신분이었다고요? 네, 네네. 참고인 신분이죠. 네. 그 9시간 조사면은 꽤 많이 길게 받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참고인 신분으로는? 물어볼 건 다 물어봤겠죠. 일단 뭐 기자도 스트레이트 기자도 한 10시간 조사했다고 그러던데. 스트레이트 기자를요? 제가 어제 만났어요. 그 조사받은 기자를. 네. 10시간 조사받은 기자? 저랑 친한 후배여가지고 네. 제 사무실로 좀 잠깐 오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네. 10시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조사를. 그래서 뭐 기자도 10시간을 조사하는데 뭐 양현석 9시간은 뭐 더 짧네요. 거의 비슷하게 물리적으로. 받았다고 보면 되겠죠. 네. 네. 수사 단서가 중요할 텐데요. 이 관련해서 화요일 이제 조승원 기자가 조로 일행 5조 원 재산 추정치 5조 5천억 원이더라고요. 5조 5천억 원. 네, 죄송합니다. 조로 일행이 2차로 갔던 호텔 숙박비 어떤 카드로 결제되었는지 조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방송에서 YG 카드로 설사 결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곧바로 성매매 알선을 입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 얘기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네. 전제예요. 전제. 그러니까 전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성매매 알선이잖아요. 네. 지금 사실 이거 그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네. 제가 원래 좀 이런 솔직한 걸 좋아하는데 지금 나오는 보도를 한번 보세요. 네. 지금 나온 증언들을 보세요. 그러면 유흥업소 여정업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동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상 보통 기자들이 이런 말 많이 쓰죠. 사실상 저건 성매매가 있었을 거라고 네. 누구나 짐작합니다. 추정하고 네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 상황에서. 다만 법에서는 이런 짐작과 추정만으로는 처벌을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는 압수영장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관련된 사람들 다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게 참고인 조사인 거죠. 네. 일단 얘기를 들어봐서 그중에 특이점이 나오면 어떤 걸 딱 잡아가지고 파고 들어서 이제 증거를 찾는 게 이제 수사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네. 성매매 알선이 되려면 일단 기본 전제가 성매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그렇죠. 성매매가 있어야 알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사실 경찰이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오갔다라는 게 하더라도 이 돈이 실제 성매매 대가라고 특정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아니 내가 정마담하고 예를 들어서 YG가 돈이 오갔는데 네. 이걸 갖다가 나 뭐 사업상 관계가 있었다라 해버린다던가 아니면 뭐 그게 뭐 술 마신 거에 동석한 대가였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를 파헤쳐서 그렇지 않다. 이게 성매매의 대가라는 걸 경찰이 또 입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추정으로는 뭐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사법기관이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YG 법인카드 같은 경우도 지금 경찰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지금 접대 여성이 거기 자리에 나온 여성이 네. 다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좋아서 관계를 한 거다. 네, 라고 그렇게 이런 얘기할 식으로 수도 있죠. 해버리고 네. 정마담도 돈 받은 거 그거 성매매 대가 아니다라고 끝까지 주장해버리면 아마 이 영장 치기도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기자 생활 24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네.
세상 일은 함부로 예단을 못해요. 자, 예를 들어서 네. 버닝썬 사건만 해도 처음에 김상규 씨 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의 여파로 정준영이 이렇게 되고 승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정말 대단했죠. 그 과정들이. 수사는 생물입니다. 네.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수사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장자연 사건 10년 전 사건이 10년 뒤에도 새로운 팩트가 나오는 세상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수사 끝났다 예단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거 수사 어렵다고 하는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 많은 참고인 여기 이 사건에 그래도 좀 그 수사기관 희망을 걸고 있는 건 참고인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이라도 유의미한 진술을 하면 YG 법인카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정마담과 YG 관계가 지금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지금 솔직히 나오고 있는 요즘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정리하면 네. 지금 성매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거의 온 국민이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다만 법적 처벌이 네. 가능하냐 이게 문제인데 네.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을 할 수 없대. 그러니까 수사는 지켜봐야 되고 수사기관도 지금 지레짐작 이건 어려우니까 포기하지 말고 네. 중요한 수사고 밝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갖고 좀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 뭐 당사자 여성분들의 어떤 증언이 나오면 가장 그 수사하기 편하겠지만 그게 좀 어려우면 어쨌든 뭐 그 호텔이 됐던 뭐가 됐던 이 종업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노력은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2482번님 승리 정준영은 카톡 내용까지 나오던데 지금 상황에서 양현석 대표와 YG 직원 휴대폰은 압수해서 조사할 수는 없는 건가요? 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압수영장을 법원에서 발급받으려면 그냥은 못 받아요. 이런 추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압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 불가능해요. 이런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압수해봐서 까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음. 그래서 그 진술을 잡아내야 되는 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죠. 법원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네, 네. 허선미님 기자님을 조수홍 기자 말을 하는 거죠. 수사기관으로 보내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양현석 전 대표 이야기는 오늘 이 정도로 그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대담 코너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한번 가볼까요? 정말 난데없이 왜 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지 이 한국당 여성당원들의 이 엉덩이춤 논란. 아까 미리 듣는 뉴스데스크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뭐 여기 여기자들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김진아 기자, 정유경 기자. 차례대로. 저는 그거 딱 후배한테 이제 듣자마자 바로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한테 싹 뿌려서 이제 네. 반응 갖고 와라. 반응 갖고 와라. 네, 갖고 와라 좀 민주당 반응을 내놓으십시오. 이미 논란이 될 걸 예상하고. 네. 어차피 이거는 크게 퍼질 일이니까 네. 빨리 논평을 준비하시라 해가지고 좀 했었어요. 그래서 기사를 열심히. 이제 야당 출입 기자가 썼죠. 네, 그랬군요. 정유경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또 일거리를 던져줬구나. 제발 그만 좀 하고 싶다. 더 이상 안 왜 하고 국회는 싶은데. 보이콧하는데 야당 기자들은 제일 바쁜가? 제발 좀 그만해라. 나를 메시지 팀으로 보내달라. 네,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이 사진이 너무 흉하죠. 너무 흉하죠, 약간 좀, 진짜. 이제 뭐 네. 이미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건 옛날 사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 90년대 뭐 한 20, 30년 전에 뭐 그런 장면들인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제가 전화할 줄 알았대요. 의원들이. 그래요? 네. 이제 다 퍼졌으니까. 네, 네. 그래서 진짜구나. 또 기사를 써야 되는구나. 너무 슬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어떤 왜냐면 거죠? 당에서 이런 논란을 사실은 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안 그래도 황교안 대표의 알못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네,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 여성 중도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나갔는데 네. 이건 사실 성인지 감수성 면에서는 선정적인 건 모르겠어요. 선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바지를 내리는 퍼포먼스 자체는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세대들하고는 사실 그렇죠. 많이 안 너무 안 맞는 맞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걸 원했을 리가 없습니다. 지도부가. 그리고 이걸 걸러낼 수도 사실은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내부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회의하고 이런 거 하자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몰랐다 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거군요. 누리꾼들이 이게 돌발적인 상황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돌발이냐 엉덩이에 글씨까지 써가지고 붙여서 소금 만들어 왔는데 네, 네. 이게 왜 돌발이냐 근데 네. 이제 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게
시도당 장기자랑 같은 걸 이제 당원들의 축제예요. 이게 정확히 설명을 하자면 자유한국당 우번 페스타인데 네. 여성 당원들이 모여서 이제 당 대표도 오고 여성 정치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서로 독려하고 이런 행사인데 네네. 장기자랑 같은 걸 하는데 지금 당 분위기가 축제를 할 분위기 사실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회 정상화도 안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약간 메시지를 이렇게 줬다고 해요. 정치에 하고 싶은 말, 여성이 국회에 하고 싶은 말이나 정치하고 싶은 말, 뭐 예를 들면 공천 할당을 어떻게 네, 해달라, 네. 뭐 여성이 밤길에도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있으면 네. 원탁 토론한 결과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무대에서 표현해달라 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좀 아무래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우리 어머니 세대도 많으시고 네, 그러니까 네. 찍히신 분들이 좀 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말 그대로 많으시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뭔가 표현을 하면 그럼 메시지를 표현하면 글자로 뭐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근데 리허설 하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한테 뭐 장기자랑 할 건지 다 와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네, 없잖아요. 검열도 아니고. 네, 그냥 그래서 이런 믿고 상황이 맡겼는데 발생했답니다. 이렇게 또 엉뚱한 사건이. 그렇죠. 조수원 기자 얘기도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아니 저는 처음에 그 아까 저한테 얘기해 주셨잖아요. 정 기자께서 저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 네. 그래서 듣고 잘 저는 모르고 계셨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었어요. 오늘 일이 많아가지고. 네, 근데 네, 맨날 바빠요. 네.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아 정말요? 이거 가짜 뉴스구나. 믿을 수 없다. 이게 이렇게까지 가네? 가짜 뉴스까지 나오는구나. 그랬는데 이게 사실이더라고. 네. 아, 사진을 근데 보셨어야 되는데. 장기장을 왜 했대요, 근데? 뭐, 이게 세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으면 될 걸.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자랑 뭐 그 당원들끼리 모이면 좀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를 사실 민주당도 하고 하긴 하는데 이제 메시지나 아니면 지금 타이밍이 너무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장제원 의원 이런 분들이 또 굉장히 부끄럽다 이렇게 글을 쓰시는 울고 그런 싶다. 분위기. 그런데 이 황 대표 발언 아시잖아요. 뭐 그러니까 좌파 언론이 네, 또 오늘 우리 그렇게 실수만 계속 이렇게 얘기했죠. 하고 있다. 네. 그 맞습니까? 일단 자꾸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언론이 자꾸 우리에게 불리한 기사만 크게 보도를 하고 그렇지 않은 기사는 잘 보도하지 않는다.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자꾸 불리한 얘기를 하세요. 밀레니얼 핑크 때 기자들이 네. 정말 잘 써줬어요. 그때 경향신문과 조선일보가 같이 톱으로 아주 칭찬을 해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주 훌륭한 중도 확장 행보. 드디어 이제 네. 우경화에서 벗어나서 네네. 좌우에 합동 칭찬을 받아서 네. 댓글이 악플이 엄청 달렸어요. 이제 진보 쪽 진영에서는 아, 왜 이런 그랬군요. 걸 이게 뭐가냐 어차피 다 쇼인데 막 이러면서 네네. 그럴 정도로 다들 칭찬을 해줬었습니다. 네. 칭찬 안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자꾸 기울어진 운동장을 얘기를 하시는데 산에서 공을 차면서 공이 네. 자꾸 저쪽으로 내려간다고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내려오세요 운동장으로 내려와서 이런 비유까지. 아니 기자들은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좀 좋지 않은 게 네. 좌파가 장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그 행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즘 한국당에 대한 공격이 많아졌다. 네. 우리가 힘이 없었을 때 싸울 상대가 아니었지만 힘이 이렇게 생기니까 우리를 네. 싸울 상대로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인식을 좀 고치셔야 되지 않을까. 네. 메시지 관리부터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일단 생각이 메시지 듭니다. 관리가 중요하다. 네. 네. 조용원님 문자 주셨는데요. 저도 처음 장기자랑 해프닝 들었을 때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아 이런 분이 여러 분 계시는군요. 나라망신 다 시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 1208번님. 아 저도 방금 엉덩이 춤 동영상 봤는데 유치원 재롱잔치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유치원에 이런 장기자랑 안 할걸요? 안 하겠죠? 네, 참 조금 답답합니다. 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건가 좀 궁금해지는 그런 시간인데요. 대담대담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수영선수 박태환입니다. 제가 푹 빠진 스타가 있습니다. 쇼핑, 수영, 볼링, 스파, 서핑, 스페인 광장에 패밀리 파크까지. 그란비아 스타, 흥행 스타 되겠죠? 국가대표급 초대형 패밀리 스포츠파크몰 분양 동탄역 그란비아스타 홍보관 운영 중 문의 1566-6282 대림산업 무료하다. 어떻게 이렇게 무료할 수가 있지? 주식 거래가. 마침내 미래에셋대우 온라인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그냥 무료 평생 무료 8월 30일까지 일생일대 무료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미래세태우. 비대만 최초 신규 고객 대상 평생 무료는 유관기관 재비용 제외 원금 손실 유의 SRT 개통예정 GTX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시그니처 스트리트몰 마침내 7월 동탄 중심에 차원이 다른 성공 투자가 옵니다. 동탄역과 연결된 주거복합단지 쇼핑, 외식, 문화의 중심 모두가 기다린 그곳 프런트캐슬 동탄 상업시설 문의 031-376-3535 시공 롯데건설. 아
아저씨 브레이크가 자꾸 밀려요. 사모님 문제는 브레이크 패드. 어떤 제품 좋아요? 뭐가 더 안전해요? 하드론 모두가 하드론. 당신을 지킵니다.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하드론. 브레이크는 역시 상신 브레이크. 작은 기대로 삶은 새로워집니다. 씩씩한 탐험으로 세상은 넓어집니다.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MBC 95.9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의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MBC 조승원 기자,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한겨레 정유경 기자와 대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2682번님, 영상을 봤는데 그것을 엉덩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선정적이지도 않고 코믹하게 한 것이던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하형성님, 현장에서 그거 보고 그 황교안 대표가 했다는 발언 소개해 주세요. 연습 열심히 해서 더 잘하라고 했다던가 뭐 그 워딩에 이런 거였어요. 오늘 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연습 계속해서 멋진 공연단을 만들어 달라. 네, 여기 대해서는 그 말 하기 전에는 네네. 오늘 출전한 선수단 중에서 네. 상위 5개 팀은 앞으로 당 행사에 와서 공연을 좀 해달라. 계속 이런 해달라. 말도, 네. 네.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다. 네. 사실 선정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그런 같아요. 왜냐면 부분도 자기들끼리 있어요. 잔치에서 좀 즐겁게 하려고 했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다만 바지를 내린 행위 자체는 네. 사실 한국당 모든 의원들이 이건 좀 너무했다. 좀 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망하죠. 상황 자체가. 그 한국당 내부에서 지금 정상 관련해서 좀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제 신보라 최고위원도 저희 방송에 나와서 지도부가 결단해야 된다. 한마디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합의문 불발됐던데 가장 결정적인 얘기를 했던 이 강경파 의원들 어떤 분들이에요? 일단 의총에서 발언했던 분들 이제 20명 가까운 분들의 네. 명단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네네. 다 의원들의 말로는 크게 그 계파라든지 어떤 지역을 가리지 않고 네네. 고루고루 다 반대를 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던 것은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 쪽에 좀 더 가까운 친박계 그리고 비박계도 물론 일부 있었지만 네네. 비박계 의원들은 그래도 좀 약간 걱정을 많이 하면서 네네.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결이 약간은 조금 다른 달랐죠. 그런 거군요. 그런데 맨 처음 말을 꺼냈던 의원님이 비박계와 친박계 일종의 중간에 서 있는 중진 네네. 의원이거든요. 네. 저도 이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네네. 근데 그분이 먼저 강하게 이렇게 반대 발언을 내니까 분위기가 이제 쓸려가는 거죠. 첫 발언에 쓸려가듯이. 그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보기에도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네. 명분은 고사하고 실리를 챙기지 못하다. 여기서 말하는 실리라는 건 뭐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처리도 될 수 있겠지만 네네. 그건 사실 많이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렇죠. 안 되면 이제 1대1 영수회담 황교안 대표의 이런 거라도 좀 있었으면 하고 바랬는데 네. 구체적으로 나온 게 경제 원탁 토론회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경제 원탁 토론회라는 게 사실 토론회에서 얼마나 한국당이 그렇죠. 승수를 볼 그렇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실리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친박계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분노를 했고 비박계도 거기에 어떤 동조하는 네, 분위기.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친박계의 지지를 사실 얻고 당선이 됐잖아요. 네네. 비박계의 어떤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네, 때문에 네. 누구의 호응도 받지 못했고 원내 부대표단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그 기에서 밀려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직을 잘못했다. 원래는 그 의총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고 이걸 통과시킬 테니까 그러면 의총에서 찬성하는 발언을 지지해달라. 적극적으로 해달라. 네.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보통 그 원내대표가 뭔가 중요한 결정 내리기 전에는 소위 말하는 그 사전 정지 작업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중진들 뭐 혹은 재선 그룹들에서 만나서 이거 할 테니까 네. 좀 나 좀 도와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좀 급박하게 돌아갔던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 원내대표가 그때도 외부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때 삼척, 지방에 있다가 네, 네. 다시 올라오고 이러느라고 좀 좀 정신이 그런 없었던 쪽에 상황.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송혜교 씨, 송중기 씨 소식 있기 전에 며칠째
뉴스를 달군 분이 바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김진아 기자. 네. 청와대는 오늘도 NCND 긍정도 부정도 그렇죠. 안 하고 예. 있습니까? 아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는 것 자체가 네.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부정은 안 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조국 수석을 부산으로 뭐 보내자 뭐 이런 네. 얘기 있었잖아요. 총선 때. 그 역할에 대해서 참 내부에서도 약간 좀 헷갈려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산 쪽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부산 의원들은 정말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다 아시다시피 PK 부산 경남은 민주당한테는 그렇죠. 어렵죠. 예, 그런 네.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총선에는 얼굴 마담 이제 흥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게 네. 바로 이제 전국구로 통할 수 있는 조국 수석 음. 부산 출신이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국 수석을 앞으로 내세워서 총선을 좀 승리로 해보자 그런 게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조국 수석이 굉장히 출마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어려하죠. 네. 정말 싫어하고 지금 원하는 게 이제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네,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또 민주당 의원들은 또 그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그리고 지금 사법개혁에서 지금 그걸 책임져서 하고 있는 분이 네. 이제 그게 끝났다고 돌아간다. 그거는 책임 없는 행동이다. 아, 민주당 내에서 그런 게 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끝까지 같이 해야 된다. 그건 운명이다. 끝까지. 끝까지 같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책임 있는 사람이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선에 나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뭘 해야 될까? 법무부 장관. 왜냐하면 이제 사법개혁의 적임자. 누구보다도 지금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의지가 있고 할 수 네네.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 네. 이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건데 또 그게 안 되니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 설이 유력설이 나오는 것 그 같습니다. 총선은 너무 극구 부의, 네. 그러니까 사양하니까 네. 그러면 이거라도 이거라도 해라. 해라. 어디 하자. 도망가지 말아라. 네. 그런 거군요. 네. 그런데 그런데 어렵죠. 예. 야당에서도 지금 당장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게 물론 이제 조국 수석은 뭘 해도 이제 그 야당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대표적인 대상이었고 뭐 문재인의 페르소나 뭐 이러면서 계속 있었잖아요. 몇 년간. 그 MB 정부 당시에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임명 얘기가 이제 나왔을 때 그때 좀 강하게 반대했었잖아요. 그래서 내로남불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1년이었고 네. 2012년 총선 전이었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 아마 민주당에서 되게 강력하게 그러면 총선 전에 이제 민정수석이서 이제 법무장관을 갔으니까 네. 이제 총선을 이제 장악하겠다는 거냐, 야당을 네네. 겁박하겠다는 거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제 입장이 약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근데 많이. 또 이제 민주당이 약간 해명하는 게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아니다. 왜냐 그때는 이제 권재진 수석이 당시 수석이 이제 검찰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지금 네. 조국 수석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뭐 검찰을 장악한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공수처 설치, 뭐 네. 사법개혁 이런 거에 신경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야당이 우려하는 그런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은 다르다. 이런 입장이죠. 예. 좀 내로남불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야가 바뀌면은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정권 바뀔 걸 생각해서 그래서 워딩을 좀 관리를 해야 좀 되는데. 약간 관리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네. 좀 지금 그렇죠. 예. 그 조승원 기자한테 여쭤볼게요. 이제 뭐 법조 그 이쪽 기자 생활 20년 이상 하셨으니까 이게 청와대 입장에서는 민정수석들을 그렇게 법무부 장관에 보내고 싶어하는 그 심리는 뭘까요? 역할이 좀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세 명의 롤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세 명. 세 명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검사 100이면 100한테 한번 물어봐요. 현직 검사한테 네. 너 나중에 그 검찰총장 할래? 법무부 장관 할래? 네. 자 뭐라 대답할 것 같습니까? 100이면 100 검찰총장 한다 그럽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사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밑에 있는 거거든요. 네.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상위, 그러니까 자기 직속 위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검사,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는 검찰총장이 꿈이지 법무부 장관은 그 후순위예요. 네네.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검찰청이 힘이 셌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검찰총장이라는 이름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자 보세요. 행정외청 다 똑같은데 기상청장, 관세청장, 뭐 국세청장, 경찰청장인데 왜 검찰만 총장이야?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지적이 있었죠. 네네. 이게 자기네들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좀 우스운 자리가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랬군요. 그게 우리 역사예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누가 있냐? 검찰총장 못하고 옷 벗은 선배가 있다고요. 네. 그랬잖아요, 네, 그동안에. 네,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역사인데. 그래서 선배 기수 중에
검찰이 촌스럽게 총장 정해지면 우르르 위에 선배들 다 옷 벗잖아요. 그렇죠. 이런 촌스러운 문화를 계속 가져왔는데 네네. 그 중에 한 명이 올라간다고요. 그 장관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냐면 실권은 총장한테 있고 법무부 장관은 다른 행정 업무가 되게 많아요. 네네네. 교도 행정에 해야 되지 뭐 네. 난민 문제도 처리해야 되지 이분이 하셔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네네. 이런 일 행정 업무 하면서 네. 가급적 수사관은 잘 못했던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왔는데 이 체제가 언제부터 흔들리냐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흔들려요. 이명박 그래요? 정부 때 검찰을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이거는 장악했다 우리가 얘기를 해도 돼요. 이미 다 뭐 결론이 다 난 얘기니까. 네네. 검찰을 정권 마음대로 쥐고 흔들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하냐면 민정수석을 강화해요. 그래서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이면서 자기네 최측근 그리고 검찰을 시원하게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을 네. 앉혀버리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당시에 권재진이었는데 네네. 권재진 이분이 검찰 10기예요. 10기. 10기. 당시에 김준규 총장이 11기예요. 그러니까 총장보다 선배를 갖다가 민정에다 앉혀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쥐고 흔든 거예요. 당시 장관은 이규남 장관이 12기예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그러네요. 장관은 12기, 가장 말석이야. 총장은 11기, 네. 민정이 10기, 가장 최고 참 선배. 그래서 이때 당시 권재진 이 사람을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네네. 민정수석 통해서 독립기관이 검찰 장악하고 쥐고 흔든 게 지금 야당이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실세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온다니까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네. 그렇게 했었으니까. 어떤 또 이런 의미인지 일이 아니까. 예, 또 이게 어떤 건지 아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조국이란 분은 네. 제가 조국이란 분은 뭐 제가 몰라요. 제가 뵌 적도 없고. 근데 네네. 어찌됐건 검찰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대 교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법대 교수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뭐 좀 저는 그렇게 일단 그런 면에서 좀 다르다 보고요. 네네. 두 번째 보면 옛날 2005년도에 송두율 사건 기억나시죠? 네. 송두율 사건 기억나죠. 그때 법무부 장관이 그때 천정배 의원. 지휘권 행사한다 해서 무슨 난리가 났습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개입한다는 거는 아주 힘든 일이에요. 네, 네. 특히나 우리나라 검찰 사이에서. 그때 영장 하나 친해 못 친해를 갖고 그 난리가 났었는데 네. 그래서 다만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은 갖고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막 반대로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문제. 네. 사람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참 구도가 지금 야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습니까? 그 윤석열 그 후보자와 조국 수석의 이름을 따서 앞으로 석국 열차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한 말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수석이 뒤에서 조종하는 네. 야당을 겁박하기 위한 네. 검찰이 앞장서는 석궁열차다. 설국열차가 아니라 석궁열차다. 어떻게 지금 야당은 해석을 하고 있냐면 네. 선거제를 가지고 야당을 무력화를 시키려고 하고 네. 그다음으로는 검찰을 앞세운 보복을 통한 공포 정치를 펼치면서 지금 탄압을 하려는 그 빅플랜이다.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야당에서는 조국 수석의 경우에는 오늘 황교안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인사 책임만 봐도 네. 당장 경질돼야 될 사람인데 네네. 법무부 장관에 올린 것부터 말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제일 속으로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검찰을 네. 물론 법무부 장관이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해도 네네. 어느 정도 일심동체로 네네. 한 마음으로 야당 탄압에 나설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수처 얘기할 때도 야당 탄압이고 조국 얘기 나와도 야당 탄압이고 윤석열 얘기 나와도 야당 탄압이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정부는 정말 야당을 탄압하는 정권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근데 민주당도 좀 사실 약간 불안해하고 싫어하는 느낌도 민주당에서요? 있더라고요. 약간 불가론이 네. 좀 있긴 있더라고요. 어떤 맥락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인사검증 네네. 계속 실패했고 그게 자체로 보면은 민정수의 가장 큰 업무를 못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과연 그런 분이 법무부 장관 했을 때 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또 이분이 인사검증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거친 분이 아니거든요. 네네. 과연 그 자리에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도 그런 있는 불안감이 거죠. 좀 있는 예. 거군요. 3283번님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 인사권은 공무원 사회에서 다 가진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누구나 교수 출신이든 누구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장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반면에 정은경님 검찰 출신 아닌 조국 수석 같은 민간 출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야지만 진정한 검찰 개혁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 주셨어요. 역시
조국 수석을 이 장관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 검토하고 있는 것 자체는 그 적폐청산, 검찰 개혁 그렇죠. 여기 대해서 네.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의지이고 또 공약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조국 수석이 가라. 네. 이게 뭐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또 네.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 자체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쓴 사람을 마음에 들면 계속 네. 기용하고 그런 얘기가 좀 싶어하는 뜻도 있고요. 예.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워낙 강골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진영보다는 이제 본인의 소신을 그렇죠. 좀 꿋꿋하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좀 강골 스타일인데 네. 이런 걸 어떻게 컨트롤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가 알기로는 여당에서도 좀 예, 나오고 있죠. 예. 야당에서도 그렇게 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야 불문 두려워하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 네. 네. 그래서 어떤 야당 의원은 네. 윤석열 검찰총장 기용에 대해서 총장을 할 만한 인물은 된다. 이제 그게 어떤 영향을 정치적 영향을 줄지 그게 들어온 네. 것이죠. 어쨌든 할 만한 인물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네. 할 말 앞으로 다 하라고 하겠다. 아 그렇게. 네, 윤석열 검찰총장 할 말 네. 다 하라고 하겠다. 대충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얘기 잠깐 해볼까요? 최이배 의원 감금 사건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고소 고발당한 의원들 수사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조사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네.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사 아직 하기로 했다. 조사하기로, 예. 하기로 예. 하고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정의당 의원 정의당 정당 의원도? 쪽? 예, 이런 뭐 이렇게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도 들리고. 예. 그렇습니까? 지금 굉장히 여러 명이 걸려 있잖아요. 여야 다 있는데 물론 이제 한국당이 좀 많긴 합니다. 그 지금 경찰 조사 앞두고 의원들이 사실 이게 가장 민감해하는 거잖아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그래서 이번에 국가 정상화 안 된 이유도 바로 이 건들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내부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사실 뭐 취한다고 해도 그 조사는 계속 되는 거라서 무의미하다고 이제 한국당 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무의미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본인들은 약간은 이제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의 액션을 보여준다면 강도가 훨씬 더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사실 있는데 그런 얘기를 사실 입 밖으로 내진 않아요. 그렇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지만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보좌관들은 만나면 다들 우리 네. 의원님 어떻게 된지 이런 것부터 물어보고 그렇구나.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네. 이게 선진화법 위반이 되면 총선 못 때 나가죠. 공천을 네, 받지 힘들죠. 못할 수 있기 되게. 때문에 네. 이게 의원들에게는 자기의 정치 생명이 달린 그렇죠. 심각한 문제거든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사실 이걸 빼놓고 얘기할 수기가 근데 힘들 것 민주당 같습니다. 의원들은 빨리 조사받고 싶다고. 민주당 네, 의원들은요? 의원들은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집기를 부수고 네. 뭐 이제 팩스기를 부수고 또 회의 진행을 방해한 거는 자유한국당이 명백하다. 네. 그리고 그 영상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당당하다. 걸릴 게 없다. 빨리 조사해보자. 조사받고 털어가겠다. 털어가고 이제 그쪽에서 종천 못 받고 네. 이거 한번 보자.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단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 아, 그렇습니까? 정확히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집권 세력부터 수사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고 나경원 대표가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한국당 의원을 한 명 소환 조사를 하려면 민주당 의원도 한 명 같이 데려와서 네. 왜냐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한국당 의원들 고발해놓은 상태잖아요. 뭐 불법 네네. 사보임 등으로 같이 하자는 거죠. 같이 하자. 한 명씩 같이. 알겠습니다. 대담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조승원 기자, 정유경 기자 그리고 김진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